자, 그럼 이번에는 청약 광풍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해 결혼하고 그 청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게 경쟁률이 워낙 어마어마해서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만 이게 당첨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지난해였어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뭐 만점 통장도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젊은이 분들뿐이 아니라 이제 이미 청약에 좀 달인이신 분들이 예전에 당첨 제한 금지가 좀 많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뭐 다 몰리다 보니까 더 광풍이 일어났었고요. 그 청약 광풍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전 분양이 이제 관건인데요. 사전 분양을 할 때 예상 분양가를 아마 발표할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그 예상 분양가가 어느 선인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 하잖아요. 네. 못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32평대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3기 신도시들은 입지나 교통이 아주 탁월합니다. 네. 그리고 자족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 서울 시내뿐이 아니라 그 3기 신도시 사전 분양도 청약 광풍이 불 것 같아요. 붙는데 이제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다만 위안을 삼을 건 그겁니다. 또 말씀 올리지만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공급 중에 80만 호가 수도권 공급량이었어요. 네. 그것이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주택 가격을 10년 동안 안정시켰거든요. 네. 그 당시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인구가 매년 40만에서 50만이 증가할 시절입니다.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구는 더 감소하고 있고요. 경기도 인구는 늘고 있지만 두 개를 합하면 거의 0%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향후 8년간 100만 호가 공급이 되거든요. 우리 단순하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50만 늘던 시절에도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는데 7년 동안 앞으로 100만 채가 공급이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구도 감소 중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냉정히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초반에 지금 이제 신혼 코로나 때문에 결혼 미뤘던 이런 분들이 좀 빨리 좀 안정을 찾고 싶으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해서 3기 신도시 분양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10억대 수준인데 지금 주위들을 보면요. 그것이 막 5억, 6억, 6억 5천에 되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40%까지 안 됩니다. 안 네. 되는데 그 3기 신도시는 집단 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60에서 70%까지 가능해요. 예. 금리는 저금리고.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한테는 최고의 어떤 투자 대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내 집 마련에 적절한 어떤 대상이 이제 3기 신도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미 그 3기 신도시 청약 홈페이지에 270만 명이 지금 이미 벌써 가입을 했어요. 270만 명이면 평균 2인 가구라도 550만이잖아요. 네. 서울 시민이 1000만인데 대충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분이 3기 신도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쉬운 건 1년 차, 2년 차, 올해하고 내년에 한 6, 7만 호 수준에서 멈추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그 스케줄표를 아마 정부에서 발표할 거예요. 그게 맞추셔가지고 본인의 현재 전세 시점과 이런 거 맞추셔가지고 청약 계획을 잘 잡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한다 그랬지만 요번엔 조금 날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냥 선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신 분들한테도 기회가 좀 많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게다가 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매물까지 나오게 되면 시장에 생각보다 많은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좋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이 그 청약 통장이라는 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만들고 그렇죠. 뭐 적금 붙듯이 매달 이렇게 차곡차곡 넣던 그 시절에는 정말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고 조건이 되면은 서민들이 집을 사서 갚아 나가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장기 플랜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청약을 들여다 보면은 네. 뭐 그렇게 뭐 통장 그냥 만들어서 돈 넣어놓고 조건 내가 그냥 최대한 이렇게 맞추고 네. 이렇게 해서 로또처럼 주변 시세가 10억인 말씀하신 대로 10억인데 5억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수익을 보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5억에 받으면은 시세가 10억이니까 2년 살고 팔면 내가 5억 버네. 그러니까 이게 청약 취지하고는 완전 네.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질지. 말씀인 게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좀 논문상에도 좀 나오는 게 네. 있는데요. 그 투기성, 투자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강물을 흐트리는 미꾸라지처럼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데 미꾸라진 거죠? 네. 네. 아니죠. 그분은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합법적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예. 이번에 이제 전매 제한이라고 그러죠. 집을 사면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어떤 그것을
좀 안 좋은 점을 뭐 막기 위해서 네. 정부에서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상당히 늘려놨습니다. 늘려놨고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은 이번에는 좀 많이 잠재워질 거로 좀 보고요. 그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청약시장에서 한 번 예전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뭐 2년, 3년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3년만 지나면 또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번엔 그런 것도 다 묶어놨습니다. 불법으로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해서 불법적으로 청약 당첨자 이런 분들이 뭐 5년 당첨 제한뿐이 아니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상당히 많아져요. 조건을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네, 만든 그런 사람들.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시장을 많이 혼탁하게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분들한테 많이 좀 접근성이 좀 높아지는 형태로 공급이 될 것 같아서 예전보다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정부 역시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데요. 듣기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겠다,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좀 포함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의 비율은 이미 처음에 공급 확대 대책을 세울 때 정해놨습니다. 그 유동성의 폭은 뭐 5대 5냐, 6대 4냐, 6대 4냐 해서 10에서 20%의 유동성 차원이지 뭐 전체가 분양으로 가거나 네. 전체가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그 분양 아파트 중에서 또 임대 아파트로 넘어갈 때 형태가 뭐 토지 지분, 환매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어려운 분들이 더 접근할 수 있겠는 이런 제도도 나올 것이고 더 핵심은 그거죠. 질 좋은 걸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작거나 지금 필요한 2, 3인 가구의 어떤 아파트 공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 쪽으로 채워서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2, 3인 가구용으로 해야 그나마 원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또 주택의 질도 표준건축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표준건축비가 일반 아파트가 평당이라 하면 죄송하고 3.3제곱이죠, 평당에. 그것이 이제 한 62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임대주택 아파트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품질이 좀 저하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2019년도 김은미 장관 시절에 60%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올해 아마 한 65%, 70%까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뭐 같이 좀 말씀드리고 분양이든 임대든 분명히 대한민국 주거 시장에는 안정이 될 거라는 건 뭐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